자, 지금부터 재료역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외워야 되는 테이블 하고, 그리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 안에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값을 넣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료가 기본적으로 파괴가 될 수 있는 것은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응력들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재료가 이렇게 재료의 이쪽 방향 종방향으로 있고, 재료 그 방향의 수직 방향인 횡방향 또는 횡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재료가 파괴되는 방법은 종방향으로 주고 있는 힘, 여기는 축하중이 되겠죠. 종방향으로 주고 있는 힘, 단면 이렇게 A가 변형하는 힘, 그리고 종방향으로 주고 있는 회전값, 회전이 되는 비틀림 토크가 되겠죠. 비틀림 토크가 되고, 그리고 횡방향으로 주고 있는 힘, 이거는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방향으로 주고 있는 회전, 이게 순수 힘 또는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 하중에 의해서 재료가 파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재료가 파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파단이 되는지 아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각각이 응력을 표시를 해주고, 이 응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허용 응력, 이거는 뭐냐면 극한 응력의 안전계수를 나눠준 값보다 작게 되면 재료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 4가지의 하중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응력, 변형률, 응력 변형률 관계, 그 다음에 변형량은 무조건 수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축하중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 응력으로 발생을 하고요. 수직 응력은 여기서는 면적분의 힘 A분의 B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이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델타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델타량은 처음 길이 L분의 델타량, 이게 델타량, 이거 변형률이죠. 변형률은 L분의 델타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응력 변형률 관계는 시그마는 이 입실론에서 후계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를 그리면 처음에 직선 구간이 있고 이런 소선 구간이 생기고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탄성 구간까지를 우리가 후계 법칙을 따르게 되고 선형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력 변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응력, 정력학적으로 정해지는 응력, 그리고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형률을 두 개의 관계식에 넣게 되면,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고 입실론은 L분의 델타가 되니까 이 관계식이 시그마는 2 입실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이것을 여기다 넣으면 A분의 P는 2 곱하기 L분의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는 A2분의 PL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다가 하중을 줬을 때 응력은 이렇게, 변형률은 이렇게 나타나고 두 관계식이 이렇게 돼서 실제로 원하는 델타량은 A2분의 PL, 힘을 줘서 길이가 L인 물체에 단면이 A고 탄성계수가 2라고 했을 때 하중 P를 주면 이렇게 델타량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틀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이 축하중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겠지만, 비틀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틀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면에 수평하게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에 수평하게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전단 응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이 되면 이 경우는 식이 J분의 TC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최대값이 될 거고요. 이 값은 맥시멈 값입니다. C가 원의 단면에서 보면 이 반지름 방향을 로라고 하는데, 가장 큰 쪽을 우리가 C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쪽을 C로 놓고 이렇게 되면 전단 응력이 최대값이 됩니다. 전단 응력은 원을 기준으로 보면 센터에서 0이 되고 바깥면에서 가장 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전단 변형률이기 때문에 감마가 되고 L분의 로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원래 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비틀림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 길이가 L이 되고 이 비틀림 각이 감마가 되고 이쪽 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 점이 이 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로가 되고 그 사이 각이 파이가 되니까 이게 파이가 되고 로가 되고 이게 원주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 길이는 이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R 세타, 이 길이는 로 파이가 되고 이쪽 방면으로 보면 이 길이는 감마 L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마 L과 로 파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마는 L분의 로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단 변형 역시 후기의 법칙을 따르니까 여기서는 쉬어 모듈러스라고 하는 전단 강성계수가 탄성계수가 G로 표시가 되고 G 감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 G는 E하고 관계식을 포화송비와 함께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선형관계고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넣고 이 식을 여기다 넣고, 물론 여기서 감마가 최대일 때는 로가 C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대입을 해보면 자, 타우는 TC 나누기 J가 되고요. 감마는 최대값 기준으로 보면 L분의 C 파이가 되겠죠. 이것도 맥시멈이고 맥시멈으로 보면, 여기 타우는 G 감마가 되니까 얘를 대입하면 J분의 DC는 G의 L분의 C 파이. 그래서 C는 없어지고 구하고 싶은 거는 변형량으로 나타나는 건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JG분의 DL이 되겠죠. 그래서 비틀림을 주면, 비틀림 토크를 주면 그 나타나는 변형은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는 JG분의 D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순수 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거 휘게 되는데, 이때는 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됐던 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위쪽은 늘어나고 아래쪽은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 기준으로 보면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니까 얘는 수직 응력이 되고요. 얘는 I분의 M, 그냥 최대로 하면 C가 되고,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하려면 I분의 마이너스 I분의 MY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쪽으로 구부러지는 모멘트를 양으로 봤을 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변형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중립면 기준이 나오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곡률 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실론은 로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힘 같은 경우에 변형률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이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중립면에서 y가 0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변형률이 위쪽으로 마이너스, 아래쪽으로는 양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응력 변형률 관계도 역시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 될 거고, 이 두 식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로분의 1은 I2분의 M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바라보면 여기 델타량은 AE, 회전량은 JG, 그 다음에 로분의 1은 IE. 그래서 I와 J와 I 값은 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상에서 의해서는 결정되는 값이고, 이 값, G 값, 이 값은 어차피 탄성계수이기 때문에 재료의 문제고요. 그래서 밑에는 저항이 될 거고 위에는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 크면 델타량이 많이 늘어나고, 길이가 길면 델타량도 많이 늘어나고, 토크가 커지면 각도가 많이 늘어나고, 각도 많이 돌아가고, 길이가 길면 각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로분의 1은 곡률, 로라고 하는 거는 재료가 지금 중립면까지의 반지름 거리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분의 1, 곡률 반경이고 얘는 곡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판일 때가 로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 모멘트를 주지 않았을 때 평판이라고 보고 로를 무한대로 넣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없을 때 곡률은 0, 모멘트가 커질수록 곡률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곡률분의 1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대로 외워놓고요. 전단 같은 경우의 응력은 타우는 IT분의 VQ가 되고, 그래서 응력 관계식은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이 재료가 있을 때 우리가 요 위에 부분만 잘라서 재료의 횡방향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모멘트, 이쪽으로 들어오는 모멘트에 의한 힘의 차이가 횡방향으로 힘을 만들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횡방향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Q라는 걸 만들었고 I분의 VQ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응력은 타우는 IT분의 VQ라고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값들을 이런 예를 통해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